또 김현지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감장에 나왔거든요. 이 변호인이 어제 출연한 설주한 변호사. 예, 우리 월요일 그 특별 고정 게스트죠. 예. 설주한 변호사가 그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피고인 지금 네.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7년 8개월이죠. 그죠. 확정된 이 이화영 이제 확정됐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화 수형자입니까? 이제 하여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첫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변호인에서 교체되는 과정이 상당히 석연치 않고 뭔가 외부의 압력 이런 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 네. 김현지 현 네. 대통령실 1부속실장이 여기에 관여됐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요, 이 사건이 상기시켜주는 것은 네. 이화영 피고인의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석연치 않은 변호인 교체 과정이죠. 당시에 네. 2023년 7월 24일입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41번째 공판기일에 예. 그 배우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물론 뭐 배우자가 재판 보러 가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왜 주목을 받았냐면 그 전날에 네. 배우자가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은 이제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고 네. 다른 그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예.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해임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와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죠. 여보 정신 차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이화영 피고인에게 이 해임 신고서에 동의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결국 그날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다른 변호인이 왔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공판기는 공전이 됐죠. 네. 굉장히 그 법정에서 매우 보기 드문.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고 네. 우리 언론도 굉장히 신기해서 그날 공판기의 경과는 언론에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됐어요. 예. 네.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나왔던 그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전 지금 법무연수원 가 있는 검사의 내용 녹취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게 이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오전 법무부감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설주한 변호사가 우리 월요일에 그렇게 꿋꿋하게 방송하잖아요. 세상 상남자인데 예. 김현지님한테 질책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변호인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다음 주에 우리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김현지님 그만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뒀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데 예.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니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이제 이화영 피고인에게 붙여준 변호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호인들에 대한 실질적 의뢰인이 누구였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아주 강력하게 품게 하는 네. 그런 증언이 오늘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 7월 24일에 당시에 법정에서 있었던 소동, 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화영 피고인은 본인의 변호인을 바꿔야 된다는데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7월 24일까지만 해도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예. 이화영 피고인 본인은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예. 뭐 예를 들면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적이고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하게 해서 해임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변호인들이 있을 때는 그 공동 변호인들끼리는 변론의 방향과 결을 맞춥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2023년 2월 당시에 설주한 변호사와 뭐 법무법인 해광 네. 등등의 변론 방향이 서로 달랐겠는가? 라는 부분을 없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의뢰인이 이화영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였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 제3자의 어떤 의사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은
적어도 7월 24일까지는 진술 방향이나 사건에 임하는 방향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6월 10일에 사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고 네. 나아가서 7월 24일에 있었던 그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변호인 교체 소동에 네.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져볼 지점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 근데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이화영 지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그 돈을 제가 북한에 전달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변호사가 전에 진술을 했을 때는 설주환 변호사 쪽이었고 이제 바꿨는데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거는 이화영 지사나 이화영 지사의 가족이 바꿔줘야 되는데 왜 김현진 님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래서 이 예. 부분에서 우리가 상기시켜 볼 장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뭔데요? 20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그 당시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신문기일에서 예.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다.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언론사에서 사설 제목으로도 쓰고 예.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말들과 종합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의심을 갖기에 지금 충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아마 예. 2023년 당시면은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그 그렇죠, 텔레그램에서 그렇죠. 우리 예. 시청자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 과연 그러면 그런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왜 여기서 등장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춰볼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이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과 공무원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이다. 그러면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앞에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당시 뭐 비서관이 보좌관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이건 이화영 피고인 측에 대해서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다. 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 얘기를 규정을 했어요.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이 당시 변호인 교체에 이렇게 관여한 정황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이렇게까지 아주 좀 어마어마하게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된 그 김현재도 위증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로 기소가 돼서 그것과 시간적 간격. 누가 위증으로 받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위증으로 기소돼 있잖아요. 아, 이화영 부지사 지난번에 위증으로. 그래서 이른바 그 연어 술 파티에 관해서 5월 17일이라고 한 날짜가 등장했을 때 해당 사건을 기소한 부장검사가 바로 입장문을 냈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별건으로 또 지금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적 간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위증교사가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네. 결국에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매우 핵심적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공동 피고인으로서 변론이 분리돼서 증언을 하게끔 100% 예상되어 있는 인물이다시피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가지고 국감장에 섰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겠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